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은 독자님들께서 받아보신 그 서울경제신문 일면 기사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편의점, 진짜 없는 게 없죠. 근데 그 수많은 상품 중에 담배랑 주류 떼고 나면 뭐가 제일 많이 팔릴까요? 혹시 뭐 바나나 맛 우유?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좀 놀라실 수도 있겠네요. 놀랍게도요, 부동의 1위가 바로 커버름이랍니다. 기사를 보니까 2013년부터 벌써 12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데요. 와, 그래서 오늘은 이 커버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편의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요즘은 어떤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커버름을 뭐 그렇게 자주 사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이게 1위라고?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작년 국내 편의점 4사 판매량 보니까 CEO랑 이마트24에선 진짜 1위고 세븐일레븐이랑 GS25에서도 각각 2위, 3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인기인데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그 판매량이 엄청나죠. 연간 한 5억 개 정도 팔린다고 하니까요. 이건 뭐 거의 국민 상품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원래는 2000년대 후반쯤에요. 그 파우치 음료 사면 서비스로 끼워주던 거였어요. 근데 참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2013년에 CU 기준으로 보면 바나나 맛 우유를 제치고 그냥 정식 상품 1위로 딱 올라선 거죠. 이제는 단순히 뭐 아이스 음료 마실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계절 내내 뭐 다른 음료나 주류랑 같이 늘 팔리는 그런 스테디셀러가 된 겁니다. 연간 5억 개요? 와, 진짜 상상 이상인데요. 이게 그냥 날씨가 더워서만은 아닐 것 같고 혹시 우리 사회 변화랑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확실히 집에서 얼음 얼리는 거 좀 귀찮을 때 많잖아요. 특히 혼자 살면 더 그럴 것 같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1인 가구, 2인 가구 증가가 이 커버름 인기에 아주 중요한 배경이 돼요. 요즘 정수기 놓기보다는 그냥 생수 사드시는 그런 소규모 가구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얼음 얼리는 그 번거로움 대신에 그냥 몇백 원 주고 편하게 커버름 사는 거죠. 그게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2023년 3월 기준으로 1인 가구가 벌써 1,000만 명을 넘었고요. 통계청 예측으로는 2027년쯤 되면 1인 가구 비율이 전체의 한 67.7%, 거의 70% 가까이 될 거라고 하니까요. 이런 흐름이라면 뭐 커버름 인기는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 이게 단순히 편의점 상품 하나가 아니라 사회 변화를 보여주는 거군요. 근데 이 커버름 1위 현상이 더 재밌는 게요. 편의점의 시작이랑도 뭔가 묘하게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세계 최초의 편의점이 실은 얼음 회사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1927년 미국 텍사스에 있던 사우스랜드 아이스라는 제빙 회사, 그러니까 얼음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게 시초입니다. 얼음을 팔면서 가만히 있자. 우유나 빵, 계란 같은 식료품을 얼음 창고에 같이 두면 신선하게 보관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때는 또 슈퍼마켓들이 문을 좀 일찍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신선한 식료품을 살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었던 겁니다. 와, 얼음 팔다가 식료품까지. 그 발상이 대단했네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다고요? 네, 그렇죠. 기술 발전이 참 변수를 만들죠. 1930년대에 그 듀폰이라는 회사에서 프레온 가스를 개발했어요. 그러면서 가정용 냉장고가 아주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냉장고요. 네, 집집마다 냉장고가 생기니까 당연히 얼음 사업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사우스랜드 아이스가 아주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그냥 식료품 판매에 집중하자. 그리고 1946년에는 아예 회사 이름도 세븐일레븐으로 바꿔요. 아, 그 세븐일레븐이요? 네.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영업한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영업시간을 내세운 거죠. 우리나라에는 1989년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상가에 1호점이 들어왔고요. 얼음 회사에서 시작된 편의점에서 지금 커버름이 제일 잘 팔린다니 뭔가 역사가 이렇게 돌고 도는 느낌인데요. 정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귀결 같기도 하고요. 그땐 누구도 이런 미래를 상상 못했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생활 아주 가까이에 자리 잡은 편의점 업계가 최근엔 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도 들려요. 보통 불황에도 잘 나간다고 알려졌었는데 성장세가 좀 꺾였다면서요? 네, 그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자료를 보면요. 지난 5월 편의점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0.2% 줄었습니다.
이게 4월에도 마이너스 0.6%였거든요. 그러니까 2달 연속 감소세인데 이건 사실 그 코로나 팬데믹 초기 그때 잠깐 빼고는 통계 집계 이후 거의 처음 겪는 실질적인 매출 둔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편의점까지 영향을 받을 줄은 몰랐네요. 이게 원인이 좀 복합적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선 장기적인 내수 침체, 소비 심리 위축, 이게 가장 큰 배경이겠죠. 여기에 더해서 요즘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쿠팡 같은 이커머스에서 음료수 같은 거 대량으로 싸게 구매하는 그런 소비 패턴 변화도 무시 못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미 점포수가 너무 많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포화 상태인 거죠. 우리나라가 편의점 하나당 인구가 한 1,069명 정도거든요. 근데 편의점 왕국이라는 일본 있잖아요. 거기는 2,159명이에요. 우리가 일본보다 거의 2배나 더 촘촘하게 편의점이 있는 겁니다. 일본보다 2배나 촘촘하다고요? 와, 이건 정말 포화 상태네요. 결국 편의점의 핵심 가치가 가까움이랑 편리함이었는데 이제 이커머스가 대량 구매의 편리함으로 치고 들어오고 또 너무 많은 점포수는 그 가까움의 장점마저 희석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경쟁력이 좀 도전을 받고 있는 거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 핵심 경쟁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국내 편의점들이 몽골이나 베트남 같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이 꽤 활발합니다. 국내에서의 성공 방정식을 해외에도 한번 적용해 보려는 전략인데 과연 이 시도가 통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편의점 판매 1위인 커버룸이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상품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얼음 회사였던 편의점의 반전 과거부터 현재 마주한 성장 정체 문제 그리고 해외 진출이 나는 새로운 도전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독자님께서는 자주 가시는 동네 편의점에서 혹시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 주변의 이 작은 공간의 변화가 우리 경제,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형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